안녕하세요.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세현입니다. 저번에 가수 신성씨와 함께 촬영했던 과몰입 생로병사 편이 6월 4일 목요일에 방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잇몸병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조선시대부터 어떤 것들이 있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역사학자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능이랑 정보 전달 두 개가 합쳐진 거였다면, 이번에는 좀 더 정말 잇몸병이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정말 잇몸병이 심하신 분들은 상태가 어떻고 원인이 뭐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잇몸병 즉 치주 질환은 말 그대로 치아 주변의 조직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치아 주변 조직에는 왜 문제가 생기냐? 주로 큰 원인은 세균에 의한 염증, 감염과 염증, 그로 인해서 뼈가 파괴되고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점점 줄어들면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고,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잇몸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균에 의한 감염인데, 세균은 치석이랑 치태에 살게 돼요. 치아 주변에 양치질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끈적거리는 음식, 과자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게 되면, 어렸을 때는 이가 썩지만 만 35세 기점으로는 이는 잘 안 썩어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세균이 살고 뼈가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2년 반 전에 오셔서 치료를 하신 분인데, 말한 것처럼 막 주변에 치태, 치석이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잇몸이 빨갛게 부어있고, 딱 봐도 여기 있었을 것들이 내려가서 뿌리가 다 드러나 보입니다. 여기 속에는 잇몸을 파괴하는 세균들이 많이 살아요. 대표적으로 진지발리스라고 하는 세균이 가장 많이 살게 됩니다. 사실 잇몸 치료를 해서 이렇게 되기 전에 막아주는 게 좋은데, 잇몸 치료는 사실 별거 없어요. 저거를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필요하면 소실된 뼈도 넣어서 회복해주고, 필요하면 약도 좀 넣고, 뭐 항생제라든가 조직 회복을 도모해주는 그런 약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넣어서 회복을 해주게 됩니다. 사진 보면 이 정도로 뼈가 다 녹아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뼈가 없이 그냥 치아가 잇몸 위에 떠 있고요. 앞니도 그렇고 잡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습니다. 여기도 치석이 엄청 크죠. 잡을 수 있는 뼈들이 거의 없어요.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되기 전에 한 번씩 붓고 아프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잇몸병이 후기까지 진행이 된 경우지만, 이렇게 되면 발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면 치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치열이 복잡해서 양치질이 어려워서 치석이 많이 낀다거나 담배를 많이 피신다거나, 유전적으로 치아 주변에 있는 치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균에 대해서 방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유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특징적으로 어느 부분에 뼈가 녹게 돼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당뇨, 요즘엔 당뇨가 정말 많죠. 당뇨랑 잇몸병은 굉장히 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안 좋아지면 잇몸도 안 좋아지고, 잇몸이 안 좋아지면 당뇨병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면 잇몸병이 좀 좋아지고, 잇몸병을 치료하면 당뇨 수치도 개선이 되고, 이런 선순환을 타게 돼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있죠. 대표적으로 임신이라든가 전신적인 질환 때문에 약물을 드시는 경우, 그래서 가끔 침이 부족해지는 경우, 침에는 굉장히 많은 면역 인자들이 있어서 세균을 억제하는데, 침이 부족해지면 쉽게 썩거나 잇몸병이 빨리 진행되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약물을 먹으면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약물이 있어요. 이런 하얀 것들은 사실 양치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많이 녹아서 뼈가 다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싹 뺀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게 잠깐 남겨놨다가 이건 임시틀니 만들어서 넣고, 치아를 다 빼고 나면 식사가 힘드시니까 보철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임시틀니를 써서 식사를 하시게 돼요. 임플란트를 쭉 심고, 실제로도 보면 그래도 뼈는 잘 나왔어요. 임플란트를 최소한으로 심고 보철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래는 4개, 위에는 6개 심어서 내 치아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겁니다. 위에 먼저 하기로 했어요. 요거는 임시 보철물이고, 이렇게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말발굽 형태로 하나로 돼 있는 그런 보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끼우고, 이렇게 입안에 끼워 넣고, 앞니는 위에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벌어져 있는 각도를 맞춰줄 수 있는 장치예요. 이런 장치를 끼우고 입안에 넣어서 한번 봅니다. 밑에는 임시틀니예요. 임시틀니고 넣고 나사를 다 조여서 끼우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아래도 연결해서 쭉 해서, 아랫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4개만 가지고도 버틸 수 있어요. 다만 이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보철물을 끼웠고 한참 지난 다음에 사진인데 이 아래 앞니 쪽인 여기 임플란트에도 또 치석이 껴요.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 습관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으신 거예요. 매번 양치를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크게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임플란트에도 또 잇몸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리콜을 해서 저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치석과 치태를 다 제거하고, 임플란트는 일단 인공물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에 맞춰서 치아 맞물리는 게 변하는지, 위아래 턱이 혹시 위치가 조금 변한다든지 임플란트 길이 맞물리는 게 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오실 때마다 확인하고 조금씩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 잇몸이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양치할 때 피도 나고 할 텐데요. 그게 초기예요. 이 정도 진행되면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으니까 그 전에 뭔가 잇몸이 불편한데 하면 치과에 가서 점검을 받고 잇몸 치료를 통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로병사는 여기 본 영상 링크에 달아 드릴 거예요. 생로병사 편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거를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